1888년에 루이 14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베르사유 궁전의 식생활을 추정해서 그려진 젊은 공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당시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늘 화려한 연회를 즐겼고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끼 식사의 음식만 약 20가지에서 30가지가 올려졌고요. 특히 음식이 뭐 고기, 설탕에 절여진 과일, 설탕. 디저트를 엄청나게 즐겼대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양치는 또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치아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네. 아니 아까 그 4살 때부터 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왕은 늘 연회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 해야죠, 해야죠. 어릴 때부터 좀 고기나 단 음식을 계속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평생 저렇게 이제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아마 양치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악취는 또 물론이고 뭐 치근 감염, 치은염 이런 온갖 치아 질환에도 시달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루이 14세도 이제 치통에 엄청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통에 시달리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찾아야죠. 근데 옛날 사람들 해결 방법이 참 무제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면. 제거하면 된다. 제거. 네. 그래서 제가 이빨을- 없앱니다. 그래서 치아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을 뽑아. 그냥. 아이고야. 어머머머, 너무. 아프면 뽑는 거야 정말. 저는 그 이제 당시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의사 기록들이나 이제 네. 그림들 보잖아요. 볼 때마다 치료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네. 제가 볼 때 고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웬일이야. 하지? 네, 진짜. 치료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팔다리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아. 못 움직이게. 너무 아이고야. 아프니까.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잘못 뽑으니까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왕의 입에서 피와 고름이 쏟아졌다. 아. 고름이 쏟아졌다는 거 보니까 이게 많이 상한 같은데 하여간 뭐 끔찍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식한 방법이다. 생리를 뽑고 또 막 피고름이 막 나와. 맞아요. 아, 그런데 이게 당시는 치통 때문만이 아니고 이를 뽑으면 또 여러 가지 병에서 이게 해방된다 이런 또 잘못된 의학 아, 생각이고. 이를 뽑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뽑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진짜 문제예요? 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피를 다 뺐으니까 또 그랬나? 이게 당시 이게 치과 기술이 온전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뽑다 보니까 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위쪽 턱뼈 이게 상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심지어는 턱뼈 일부가 부서져가지고 구멍이 났고 이 구멍이 염증이 생기니까 이 루이 14세가 이빨을 다 뽑았는데 구강염증은 더 심해지는 거죠. 어머머머. 그러니까 저도 의학은 모르지만 왜 이빨 질환이 있고 잇몸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잇몸 질환은 이제 더 심해져 속에까지 들어갔으니까 맞아. 루이 14세의 이제 만성염증이 여기서부터 이제 달고 살게 되는 세상에. 구조가 된 겁니다. 맞아요. 실제 위턱뼈에 이게 구멍이 생기게 되면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코랑 위턱뼈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생기니까 음식물에 있는 이 침이나 세균 등이 이게 입을 통해 속까지 역류하게 되겠죠. 어우. 그러면 결국에는 뭐 악취는 물론이고 감염과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 염증이 악순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루이 14세 역시 윗니를 다 뽑으니까 구강 내 통증과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휴. 당시 베르사유 궁정 의사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 배우이신 이명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의 구강은 고름이 넘쳤고 아이고. 왕은 식사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코로 국물이 흘러나왔으며 고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와, 이거 어떡하냐? 사는 게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고름 냄새가 방 안을 꽉 채웠다는 게 상상도 안 된다. 썩은 냄새. 그 상태에서 계속 삶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리를 뽑는 고통까지 참아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병이 악화될 줄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구강염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또 시작이에요. 루이 14세의 입에서 시작한 염증이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또 전신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루이 14세는 또 왕이니까 정무를 봐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매일 먹고 앉아서 정무를 보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극도로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몸이 비만해집니다. 네. 뭐 사실은 뭐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걸어봤자 네.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건강을 망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비만. 비만이 이제 만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 네. 중에 비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세포에서도 계속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루이 14세가 비만했다면 뭐 치아에서 시작한 만성 염증에다가 거기에다가 지방 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증 물질까지 더 겹쳐져 가지고 온몸은 이제 전신이 염증 상태인 걸로 계속 살았던 거죠. 맞습니다. 루이 14세도 가진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특히 그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게 항문 누공입니다. 네? 항문 누공? 항문에 구멍이 났다는 거. 네, 그렇죠. 항문에 구멍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새어 나간다는 뜻인데 이 항문 주변에 만성적인 이제 농양이나 염증으로 고름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특히 루이 14세가 통풍도 굉장히 심했다는데 아, 그럼 뭐 여기 전신이 다 아픈 거군요. 아니 아픈 거에 비해서 너무 오래 사셨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이분이 이러면서 음식은 더 많이 드세요. 네. 아이고. 왜냐하면 또 이제 이빨이 없으니까 이 유동식. 유동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접시로 이렇게 훅훅 모든 고기 국물들이 이렇게 와서 훅. 이러니까 만성 변비, 치질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건강을 조금만 챙겼더라면 항문 누공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루이 14세 몸이 전신이 염증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문 농양으로 번지고 항문 누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 그 당시에 수술을 했다고요? 이게 당시 루이 14세의 항문 누공 수술에 사용됐던 실제 칼이에요.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기 칼이 저게 칼이에요? 끝이 이렇게 채찍 아니야? 거머리 아니에요? 희한하게 생겼네. 네, 아마 이제 저게 칼이에요? 까만 부분이 이제 손잡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얇은 부분이 칼날인 것 같은데요. 와. 저 부분을 이제 책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얇은 부분 이제 직장 안에 항문을 통해 직장에 넣어서 안쪽에 있는 고름을 이제 긁어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당시에 이제 외과적으로 이제 누공을 어떻게 처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고름을 긁어내는 정도 수준으로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아, 그러면은 저런 수술 도구를 써가지고 수술을 해서 뭐 건강이 나아진 건가요? 저렇게까지 해서 안 나아지면 그것도 참. 나아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런 거 가지고 그냥 긁어낸 거잖아. 구름을. 근데 그래도 더 아픈 것도 많이 아니고. 좋은 게 의사들이 실력은 좋았나 봐요. 그래요? 지금 보면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통증이 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냥도 나가고 말도 타고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통증이 그치. 사라진 것 같아요. 안장을 안. 앉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일단은 건강이 되찾은 거죠. 저걸 이용해서 이제 좀 약간 고름이 고여 있다가 그나마 고름이 다 빠지면서 그래도 좀 아픈 게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말 타시면 또 고름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 말도 되게 찝찝했을 것 같아. 아 여기 왜 앉아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칩니다. 아이고. 왜요? 아이고, 더 이상, 제발. 더 이상 뭐가 또 있나요? 왜? 충분해요. 악재는 이제 그만. 항문 누공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통증이 아니라 피부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하는데 왜 다리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것 몸이 지금 같아. 좀 그러니까. 불편해요. 몸이 지금 다 썩는 것 같아. 그치? 괜히 다 아프지 막. 네. 어우. 근데 특히 이제 엉덩이, 허벅지, 다리 쪽으로 이제 피부가 썩어 아우, 들어가고 어떡해. 당시 의사들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했는데 이때부터 루이 14세는 거의 거동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구강염증에 항문 누공에 뭐 들어가는데 나오는 데가 그냥 다 그냥 저렇게 되고 염증 투성인데 야 이게 뭐 장기가 남아 안 썩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전신 염증이 염증에. 막 쭉 퍼져나가고 있었을 아이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궁정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말이 좀 이상한데 기도도 하고 해야지. 해야죠. 기도해야죠. 해야죠. 기도 가야지. 가야죠. 환부를 약초로 문지르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과적 수술도 합니다. 썩은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다고 해요. 다 했네.
근데 옛날 외과 의사분들 도구를 저도 조금 봤는데 아, 네. 이게 도대체 수술 도구인지 고문 도구인지 저는 소름이 돋고 톡도 있어요, 톡. 예. 제가 봐도 무시무시해요. 톱도 있어요. 톱이 있어요? 잘라야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방법 정말 기도까지 했는데 예.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왜 차도가 없었을까 궁금해서 현대에 와서 연구해 봤더니 이게 당뇨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당뇨병.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어,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혈관이 막히잖아요. 네네. 당뇨에 의해서. 그러면 뭐 결국 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당뇨병성 뭐 혈관병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 한 점을 같이 볼게요. 네.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저게. 졌길래 저분은 참 고통스러워. 오, 이거 뭐죠? 뭐야? 장례식? 장례식이야? 네, 루이 14세의 장례식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루이 14세는요, 다리 괴저가 생긴 후 단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고. 전해집니다. 아, 야, 근데 3주. 네. 아니 근데 괴사가 생긴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괴사가 생기고 3주 만에 3주 만에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아유 빨리 돌아가셔야지 저렇게 매일 고통스럽게 편하게. 아유.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제 그 괴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힘줄을 통해서 그 염증이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사성 근막염이라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대에도 이제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면 굉장히 오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루이 14세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치아 감염에 뭐 항문 염증, 정신 염증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증으로 인해서 전신은 물론이고 혈관도 다 망가져 있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의 나이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